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심전도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심전도를 배워야 하는 걸까요? 아니, AD가 있는데 뭐하러 심전도를 배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AD의 오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만약에 제세동이 필요한데 안 했다. 그거는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놓치는 것이죠. 그거는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제세동을 하면 안 되는데 했다. 이건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대놓고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에이, 중간이라도 하자. 난 그냥 AD가 시키는 대로 할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AD가 분석하느라 지연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계는 사람보다 더 오랜 시간이 있어야지 분석을 하고 심전도에 대한 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연되는 시간 동안 환자는 천천히 죽어갑니다. 여러분이 배우면 그리고 심전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시면 더 많이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뭘 배워야 될까요? 심전도 굉장히 많습니다. 노멀 사이너스, 리듬, 에이트리아, 피브레이션, 기타 등등등등등등 정말 많습니다. 이런 거 다 배울 필요 없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제세동을 해야 하나? 아니면은 제세동 하지 말고 그냥 계속 가슴 압박만 해야 되나?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알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제세동을 시행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심실제동과 두 번째, 심실빈맥 중에서 환자에게서 맥박이 만져지지 않는 맥박이 없는 심실빈맥, 즉 무맥성 심실빈맥입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심실세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심실세동일 때 제세동을 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마찬가지로 심실빈맥이 무엇인지, 왜 심실빈맥일 때 제세동을 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뛰는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심장은 전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장 안에는 이런 전기적인 자극을 일으키는 곳이 오직 한 군데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곳에서 발생된 전기적인 신호가 노란색 전깃줄을 따라서 심장 전체로 퍼져나가고, 그렇게 되면 심장이 동시에 한 번에 수축을 하면서 두근 거리면서 뛰게 됩니다. 하지만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사령부에서 지휘하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장의 여러 부분에서 각자 자기만의 전기 신호를 일으키게 되면은 심장은 한꺼번에 협동해서 수축하지 못하고 그저 부들부들 떨게만 됩니다. 여러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전기적 신호가 발생되기 때문에 심전도상에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매우 불규칙한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실세동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실세동 상태에서 제세동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심장의 여러 부분이 각자 전기적 신호를 유발하면서 수축을 하고 있을 때 제세동호를 이용하여 심장 전체에 전기적으로 충격을 주게 되면은 심장의 모든 부분들이 일순간 정지하게 됩니다. 심장의 모든 부분이 정지하게 되면 다시 사령부가 심장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장이 오직 한 사령부의 지휘를 다시 받게 되면서 일사불란하게 협동을 해서 수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ROSC가 되는 것이죠. 심실빈맥, 즉 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기적인 신호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도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심실빈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의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심실세동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심장 전체에 전기적인 충격을 줌으로써 심장을 일순간 정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초기화되고 다시 사령부가 심장 전체를 일사불란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심전도가 심실세동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실세동의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아무런 규칙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구간도 전혀 없고 반복되는 형태도 없습니다. 뾰족뾰족한 부분의 간격도 제 멋대로이고 뾰족뾰족한 부분의 높이도 제각각입니다. 자, 이 심전도를 한번 보실까요? 그냥 낙서하듯이 계속 새로운 모양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심실세동입니다. 이 심실세동은 굉장히 높이가 높습니다. 이렇게 파형의 높이가 높은 심실세동은 아직 심장 안에 에너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재세동을 딱 해주면은 정상 심박동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심실세동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심장은 힘이 빠져갑니다. 그렇게 되면 파형의 높이가 조금씩 보시다시피 이렇게 점점점 파형이 작은 심실세동으로 변해갑니다. 종국에는 이렇게 아주 짜글짜글 조그맣게 움직이는 심실세동이 되는데요. 이 상태는 심장에 힘이 거의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 상태에서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결국 무수축으로 에이시스톨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심실빈맥입니다. 심실빈맥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모두 기억하셔야 심실빈맥을 제대로 진단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심박수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보통 150회에서 250회 사이입니다. 심실빈맥의 두 번째 특징은 간격이 매우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심실빈맥의 가장 높은 꼭대기 부분의 간격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일정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옆구리에 살짝 가시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나 아래쪽에 가시처럼 살짝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소리가 중간에 엇박자처럼 약간씩 어긋나면서 일정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실빈맥에서는 가장 높은 저 꼭대기 부분의 뾰족한 부분이 일정하게 반복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심실빈맥의 세 번째 특징은 파형의 간격이 넓다입니다. 다른 말로는 QRS가 와이드, QRS가 넓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른쪽에 모여있는 심전도 모양과 왼쪽에 모여있는 심전도 모양, 어느 쪽이 더 파형이 넓을까요? 이 그림을 보니까 명확하죠? 왼쪽에 있는 심전도들이 파형이 더 넓습니다. 그런데 사실 파형이 넓다와 좁다, 즉 QRS가 와이드하다와 QRS가 내로우하다는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교과서적인 정의는 있지만 현장에서 즉시 눈으로 보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보시고 감을 익혀 놓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볼까요? 위에 있는 심전도와 아래에 있는 심전도. 제가 말씀드린 심실빈맥의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합니다. 우선 간격이 매우 일정하죠. 두 번째,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뭐가 다르죠? 위의 심전도는 파형의 간격이 좁습니다. 아래 심전도는 파형의 간격이 명확하게 넓습니다. 위쪽 심전도는 PSVT고 아래쪽 심전도는 심실빈맥입니다. 다음 심전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건 조금 애매하죠?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은 PSVT, 아래쪽은 심실빈맥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빠르고 간격이 일정하고 그리고 파형이 넓으면
심실빈맥입니다. 심실빈맥은 맥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실빈맥으로 판단되었는데 환자의 맥박을 촉지해봐서 맥박이 없으면 그때는 제세동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조건이 전부 다 갖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다거나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파형이 넓지 않다면 이건 심실빈맥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 심전도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심실빈맥의 심전도들입니다. 이건 아마 실제 케이스였던 모양인데요. 자, 제세동 준비했죠? 제세동 시행했습니다. 네, ROSCD였죠? 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건 AC 스토리죠? 네. 이 리듬이 뜨면은 뭐 볼 거 없이 그냥 풍부압박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모든 리듬들 전부 다 맥박 확인하시고 맥박 없으면 심폐소생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이제 시험지를 나눠 드릴 테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